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달 들어 춘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며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학조사의 한계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많아진 데다 느슨해진 시민들의 방역의식 때문에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습니다. 이 학교에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근 초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혹시 몰라 버리는 선제적인 검사입니다. 코로나19가 더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이렇게 선제 검사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진자를 빨리 찾아 접촉자를 격리하면 감염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서 춘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2명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릅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니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해 춘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감염 경로는 역학조사로 찾는데 확진자 진술에 주로 의존해 한계가 있습니다. CCTV와 카드 사용 내역, 위치 추적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역학조사를 1인에서 2인 1조로 늘려 혹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을 다수 조사관으로. 이에 못지않게 시민들의 방역의식이 흐트러진 것도 확산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버티다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습니다. 또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기고 유흥업소 한 공간에 6명이 모였다 6명 모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유증상자가 즉 나와서 검사가 지연이 되면서 그게 가족 간, 지인 간,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입니다. 결국은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검사가 지연되고. 춘천시는 오늘부터 봄내체육관 뒤편에 승차 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다시 운영합니다. 춘천의 감염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진단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강원도청 공무원이 4명으로 늘어나자 도청 전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그제부터 어제까지 4명의 소속 공무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자 근무 부서가 있던 도청 별관 2층과 3층을 각각 폐쇄했습니다. 이어 어제부터 모레까지 도청 공무원 2,000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진행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장품 기증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던 박수근 미술관. 이번에는 2차원 평면의 그림들을 3차원의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어제 문을 연 양구 박수근 미술관 내 퍼블릭 전시관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허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술관 벽면이 1950년대 일상을 담은 화폭으로 변했습니다. 머리 위에 짐을 이고 일터로 나가는 아낙네. 엄마를 대신해 아기를 업고 가는 소녀. 전쟁터의 고된 삶 속에서 희망의 봄을 담은 풍경들이 증강현실로 되살아났습니다. 박수근 화백의 작품 빨래터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입니다. 이렇게 빨래터 위를 걸으면 단풍이 나타나는 실감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박수근 화백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5살 장남의 3D 초상화. 다시는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저를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 시대의 아버지와 아들의 초상, 그런 하나의 이 맥락에 싸우지는 제일 먼저 저를 그리셨던 작품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으로부터 기증을 받은 박수근 화백의 유화와 드로잉 18점도 실감형 콘텐츠로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다양하고 또 접근성이 좋은
요새 매체들로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퍼블릭 전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조성 사업으로 18억 원을 들여 세워졌습니다. 박수근의 어떤 도서관, 기록관, 전시관의 기능을 해서 또 여러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연구자들과도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박수근 화백의 작품들. 보는 미술을 넘어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체험 미술로 재탄생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6.25가 발발한 지 7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실향민들의 애환이 적지 않은데요. 실향민들이 모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는 축제가 속초에서 열렸습니다. 홍원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루한 행색의 보따리를 짊어진 피난민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고향을 떠나기 위해 작은 배에 올라탑니다. 빛바랜 사진 속 피난에 나서는 모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향민 마을인 속초 아바이 마을에서 실향민 문화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는 취소됐지만 올해는 축제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고 관객들은 온라인을 통해 공연을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됩니다. 실향민 전체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서 실향민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을 하여서 실향민 2세와 3세들과 함께 평화통일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뜻으로 실향민 문화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농요와 무용, 뗏목놀이 등 이북의 무형 문화재가 매일 펼쳐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연이됐던 사자놀이가 원형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속초 사자놀이도 매일 공연장을 찾아옵니다. 축제장에는 1950년대 실향민들의 가옥과 점포를 고스란히 재현했습니다. 나무 널빤지와 종이 상자로 만든 임시가옥. 보기에는 누추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당시 실향민들의 생활을 손수 체험하며 아픔에 동감했습니다. 감사하게 저희는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약간 그때 너무 아픔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같이 이곳에 와 있지만 같이 이렇게 있는다는 게 더 감사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세운 망향탑도 아바이 마을로 이전해 제막식을 올렸고 실향민을 위한 망향제도 펼쳐졌습니다. 함경도 사람들이 피난 와서 사는 현장인 아바이 마을에 이런 행사를 저런 걸 만들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너무 감개무량하고 감사하지요. 이번 축제에는 아주 특별한 전시도 마련됐습니다. 속초시립박물관에서는 북한 최고 미술가들의 대작 21점을 전시하는데 북녘 동포들의 예술 세계로 북한의 산수와 일상, 인물을 담아내 민족 정서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북한의 산천, 북한의 마을에 대한 그림을 골랐어요. 우리 실향민 분들은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 산천을 그림으로라도 감상하면서 약간의 위로가 되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북 도민들의 역사 기록 사진전도 속초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아바이 마을은 6.25 전쟁 중 피난민들이 하나 둘 모여 조성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향민촌입니다. 실향민 문화축제는 오는 27일까지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 마을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한편 속초시는 이번 실향민 문화축제를 시작으로 설악문화제 등 다양한 축제를 당분간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발전계획에는 채용과 물품 우선 구매 같은 실질적인 지역 기여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적을 살펴봤더니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윤아은 기자입니다. 13개 기관이 제출한 2021년 지역발전계획에 담긴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내역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자체 공채를 실시하지 않는 국과수와 산림항공본부, 기능 조정 등의 이유로 신입사원 채용이 중단된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제외한 9곳 모두 30%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채용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채용 인원 대비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을 보면 채용률은 훨씬 낮아집니다. 채용 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전체 정규직 신규 인력 1,000명 가운데 66명이 지역 인재여서 실제 채용률은 6.6%인데도 지역 발전 계획상에는 전체 187명 가운데 41명을 지역 인재로 채용해 21.9%를 달성했다고 보고하는 식입니다. 6%가 21%로 바뀌고 저조한 성적이 오히려 자랑거리로 둔갑하는 일이 가능한 건 그동안 수차례 독소 조항으로 지적했던 예외 조항이 이 혁신도시 특별법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해서 좀 달성을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인센티브를 줘도 이제 지원자 풀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지역 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0%대에 머무는 기관도 건강보험공단, 적십자사, 산림항공본부 등 3곳이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전체 물품과 서비스 구매에 1,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는데 강원도에서는 35억 원을 쓰는데 그쳤습니다. 반면 석탄공사는 전체 물품 서비스 구매액 580억 원 가운데 350억을 지역에서 사용했습니다. 지역 인재의 경우 의무 채용 비율을 정하고 있지만 지역 구매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초기 단계에 있던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지역사회와 공공기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13개 공공기관이 원주로 이전을 마친 지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각 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태백경찰서 남성 경찰관 16명이 신입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한 혐의로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는 직원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하고 태백경찰서장에게는 지휘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가해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원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불온면 노림리 일대에 불온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공식 확정되면 2025년쯤에는 불온 IC가 국비로 개설 개통될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국가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되면 국비로 불온 IC를 개설하기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빠르면 2024년부터 보상에 들어가 2025년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온 IC가 개설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져 불온 일반 국가산업단지의 성공과 원주 남부권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관내 숙박업소 109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점검반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 출입 명부와 손소독제 비치,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살피고 바가지 요금 안 받기를 위한 숙박요금 연동제 참여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해 지역 6개 해수욕장과 무릉 5선녀탕은 다음 달 14일 개장합니다. 강원도 6개 여성단체와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어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운영하던 춘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목사를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목사가 1심에서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항소심에서 신체 감정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목사 측은 재판에서 증거 없이 억울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